이재명 무죄 판사의 황당한 살인 교사 예시. 이게 자 무슨 말씀인지 그 전에 건순일 거기서 건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나왔을 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때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건순일이 주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 회생을 했었죠. 그때 어떤 희한한 법리가 나왔었는데 토론회에서 이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법리를 만들어내서 무죄를 줬죠.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토론회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들이 그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법리가 나왔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재판에서만 이런 것이 나오는지 뻔하죠. 자, 이 위정교사 사건에서 변론 요지도 다 보내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유리한 증언을 교사를 했는데도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위정 교사를 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는 또 이런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 교사를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고의성이 없다. 이게 왜 고의성이 없다고 보게 됐는지 정말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녹음 파일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그 녹음 파일은 2018년 12월에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 변론 요지문도 보내주고 전부 다 위정을 교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이고 2019년 1월에 그래서 이제 김성진 씨에게 위정을 교사를 하고 정년으로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정진상 씨나 지금 사망한 전형수 전 비서실장까지도 김진성 씨에게 막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위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고의성이 없다. 위정 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내린 거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김진성 씨가 정인으로 출석하는 날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을 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고인이 된 김병량 본인이 모시던 당시 전 성남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구슬릅니다. 이재명 측이 구슬러서 결국은 정인으로 내세웠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도 주고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이런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언론이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1심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판결문에 그러니까 김동현 부장판사 그 재판부가 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살인 교사자가 있는데 이 살인범이 이제 좀 어떤 이 살인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다. 이 경우 살인 교사자가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댔습니다. 뭐냐면은 위정교사를 한 이재명이 위정교사는 했는데 본인이 위정교사를 한 거 외에 다른 내용들을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인이 시키려고 한 그 고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논리를 지금 갖다 붙였는데 제가 오늘 낮에 전에 들었죠.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죠. 위정교사 피하는 법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놔둔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 그 다섯 번째에서 조폭 두목이 수하들을 시켜서 쟤 좀 살살 만져줘라라고 했으면 수하들이 그 사람 패더라도 나는 살살 만져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를 김동현이 갖다 댄 것이다. 그래서 김동현에 대해서 좀 조롱조롱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 여의도 정가에 이제 퍼지고 있는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쟤 좀 살살 만져줘라. 그거 했다고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조폭들이 뭐 조폭 세계에서는 아주 세게 다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게 때렸다면은 이 조폭 두목은 아니 나는 살살 다루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김동현의 지금 이런 말들은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판결문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김진성 씨의 위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이재명이 위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통화는 했어도 뭐 그런 논리입니다. 83종 분량 판결문에 이재명의 발언이 위정교사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6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는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4가지 정도는 위정교사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수차례 말을 하면서도 그 같은 증거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 통화에서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위정인데 이거를 김동현 판사는 이거를 어떤 방어권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도 김진성 씨가 변론 요청 시에 기재된 대로 정언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재명이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위정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위정을 했는데 다만 이재명이 이런 말도 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뒷부분만 자의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해서 무죄의 제로로 삼았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그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고의성 여부를 이제 따져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죠. 자, 그 판결을 지켜보면은 어떤 그 고의성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또 새로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은 2심에서는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판결 내다바이를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판결 내다바이 원조는 건순일입니다. 건순일이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그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데 주도를 했죠. 그때 대법원장이 바로 김명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판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이 법원의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그때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이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런 말이 그때 나왔는데 어쨌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들이 계속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근순이를 이어서 그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있었죠. 영장판사는 그때 당시에 근순일 전 대법관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또 같은 법무부에서 근무도 했고 해서 두 사람이 아주 가깝다. 그러면은 근순일이 한번 이재명을 건져줬죠.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그 다음에 그 근순일과 가까운 유창훈이 또 한번 영장을 기각하면서 또 건져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유창훈도 참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당 대표 자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들을 했죠. 가령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복인 박찬대를 보내서 박찬대가 이화영의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자,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유창훈은 이 위정교사 사건은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위정교사 사건을 지금 세 번째 법조 3적 중에서 세 번째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 무죄를 선고를 하는 1심에서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상황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